새벽 6시. 고요 그룹의 청송제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50대 중반의 윤혜수는 25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한 달 혜수는 매일 이 시간이면 지옥을 맛봤다. 혜수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에는 늘 시어머니 이화경 여사 70대의 날카로운 지적이 따랐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미역은 또 왜 이렇게 흐물거려, 혜수야? 너는 25년을 이 집에 살면서 아직도 손맛을 모르니? 돌아가신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지. 내가 해준 음식은 정성만 있지 맛은 없다고. 그러니 내 아들 고민철이 너한테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니? 혜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25년 전 시골에서 올라와 가진 것 없던 혜수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은 회장님뿐이었다. 회장님은 내 정성이 최고다. 혜수야, 내가 이 집의 진짜 보물이다. 라고 늘 속삭여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회장님마저 자신을 멸시했다는 듯 말을 지어냈다. 그때 거실 TV에서 속보가 터져나왔다. 뉴스 앵커 고요그룹 고재원 회장의 유언장이 금일 공개되었습니다. 고 회장의 모든 유산은 장남 고심철 씨에게 상속되며 배우자 이화경 여사에게는 막대한 사회기부 재단이, 특별히 윤혜수 시 회장의 며느리에게는 고 회장 개인 명의의 별장 하나가 유증되었습니다. 혜수의 눈이 커졌다. 별장? 고작 별장 하나? 회장님은 분명 돌아가시기 며칠 전 혜수야, 너를 위해 내가 이 그룹의 미래를 걸었다. 너는 평생 고생만 했다. 내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꼭 알아봐 주렴. 이라고 말씀하셨다. 저택의 재산관리인조차 회장님이 혜수에게 상당한 그룹 지분을 남기려 했다고 귀띔했었는데 혜수가 충격에 굳어있는 사이 화경 여사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화경 조롱하듯 어머, 별장 하나라도 받아서 좋겠네, 혜수야. 회장님이 너를 그래도 며느리로 생각은 해주셨나 봐? 아니면 너한테 정 떨어진 아들을 못마땅해 하신 마지막 동정심이셨을까? 쯧쯧, 평생 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다 겨우 별장 하나라니. 내 위치가 딱 그 정도라는 뜻 아니겠니? 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별장은 비아냥거림의 상징이었다. 25년 헌신에 대한 모욕적인 대가. 분노와 모멸감에 떨던 혜수는 식사 준비를 위해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화경 여사가 거실에서 통화를 시작했다. 화경 전화 통화, 흥분한 목소리.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했어. 그 원본은 내가 직접 변기통에 찢어버렸어. 그년 혜수에게 그룹 지분 30%를 넘긴다는 미친 유언장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회장님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지. 내 아들이 고스란히 다 물려받아야 해. 나는 살인도 서슴지 않을 만큼 내 것을 지킬 거야. 혜수의 눈앞이 하얘졌다. 원본, 지분 30%, 그리고 변기통에 찢어버렸다는 섬뜩한 말. 살인까지 언급하는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때 화경 여사의 손에서 떨어진 낡은 가족 앨범이 바닥에 펼쳐졌다. 앨범 속에서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튕겨져 나와 혜수의 앞치마에 툭 떨어졌다. 종이 조각에는 회장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회장의 필체. 혜수야, 진짜 유언은 서재 책상 밑 1109에 숨겨두었다. 세상에 공개될 날이 올 거야. 너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혜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재 책상 밑 1109는 회장과 혜수가 처음 만났던 날짜였다. 그리고 종이 조각의 한쪽 귀퉁이에는 더러운 오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변기통, 시어머니가 찢어버렸다던 원본 유언장의 조각이란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쥐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화경 섬뜩하게 낮은 목소리.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니, 혜수야?
더러운 건 빨리 버려야지. 이 집에서 쓸모없는 건 다 치워버려야 해. 마치 너처럼. 화경 여사의 얼굴은 이미 악마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혜수가 방금 전 식탁에 올려놓았던 뜨거운 미역국 냄비가 들려 있었다. 혜수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광기 어린 사리를 읽었다. 뜨거운 미역국 냄비를 든 시어머니 이화경 여사의 눈빛은 사리로 가득했다. 혜수가 숨을 멈추는 찰나 화경 여사는 냄비를 혜수에게 던지는 대신 혜수의 발치에 힘껏 내리쳤다. 쨍그랑 끓는 국물이 혜수의 명품 옷과 바닥 전체에 흥건히 튀었다. 화경 여사는 우아하게 턱을 치켜들고 조소했다. 화경, 어머, 실수를 했네. 너는 이 집에서 미역국만큼 값어치가 없는 존재인데. 내가 설마 나를 해칠까봐 쫄았던 내가 우습다. 혜수야, 당장 이 더러운 걸 닦아. 내가 25년간 이 집에서 배운 게 더러운 것 치우는 일 아니니? 닦아. 내 손으로 내 모욕을 닦아내. 혜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25년 동안 헌신했던 이 집의 바닥에서 자신의 모멸감을 닦아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화경 여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집사에게 싸늘하게 명령했다. 돌아가신 회장님의 서재문은 오늘부터 내 허락 없이 누구도 열 수 없어. 특히 저 여자에게는 혹시라도 서재 근처에 얼씬거리면 경찰에 신고해. 회장님의 마지막 공간을 도둑맞게 할 순 없지. 극도의 모멸감을 안고 서재 금고의 단서를 찾으려 애쓰던 혜수는 남편 고민철을 만났다. 혜수, 당신 어머니가 유언장을 조작했어. 아버님은 나에게 지분 30%를 주려 하셨다고. 서재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 민철 비웃음, 겨우 별장 하나 받은 주제에 헛소리하지 마. 지분 30% 미쳤군. 당신이 뭘 안다고? 어머니가 25년 전 당신을 이 집에 들인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네 시골 땅이 우리 그룹 비자금 조성에 필요했기 때문이야. 당신은 어머니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이제 용도가 끝났으니 조용히 별장이나 갖고 떨어져. 혜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남편에게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버린 비열한 땅 가로채기 작전이었다니. 분노는 이미 단계를 넘어선 치욕과 경악으로 변했다. 혜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화경 여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5년 전 결혼 선물로 받았던 오래된 핀을 이용해 서재 문 잠금 장치를 여는데 성공했다.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코드를 입력했다. 1109. 철컥. 금고가 열렸다. 혜수는 유언장이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금고 안에는 유언장이 아닌 낡은 서류철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서류철은 25년 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 기록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화경 여사와 민철이 서 있었고 그들 옆에는 바로 죽은 회장님이 있었다. 그런데 회장님의 모습이 이상했다.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감금당한 것처럼 쇠약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회장의 핏빛 같은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혜수야, 이들이 나를 2년 동안 별채에 가둬 병들게 했다. 유언장 조작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의 마지막 재산은 너의 이름으로 된 증여보험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25년 전 내 친딸을 죽게 만들었다. 친딸의 죽음. 혜수의 눈앞이 뒤집혔다. 회장의 서류는 유언장 조작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장기간 회장 감금과 과거, 친딸 살인 의혹이라는 폐륜 중의 폐륜을 폭로하고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문 앞에는 화경 여사가 아닌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남편 민철이 서 있었다. 민철 광기 당신이 감히 이 금고를 열어.
우리 집안이 모든 악행을 파헤치겠다고.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하지만 당신은 이미 덫에 걸렸어. 민철은 비웃으며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혜수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혜수 이름으로 된 대형 사기 사건의 고발 뉴스가 떠 있었다. 서재 문 앞에서 남편 민철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 뉴스는 고유, 그룹 며느리 윤혜수, 대규모 부동산 사기 연루라는 충격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다. 민철 비열한 미소. 놀랐어. 사기. 그래, 당신이 주범이야. 당신이 25년 전에 팔았던 그 시골 땅, 그걸 담보로 거액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서류에는 전부 당신이 인감과 사인을 도용했지. 그 땅은 이미 개발 무산으로 껍데기가 되었고 모든 투자금은 사라졌어.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윤혜수 당신이 지게 될 거야. 혜수 절규. 당신들 내 땅까지 훔쳐서 이런 짓을 해. 당신을 믿고 맡겼던 내 도장과 서류들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민철은 코웃음 쳤다. 짐승, 당신이 착각했어. 이 집안의 법칙은 쓰레기는 버린다야. 당신은 이제 그룹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가서 썩어버릴 쓰레기지. 그는 금고 안의 회장 사진과 서류들을 낚아챘다. 이런 낡은 종이 쪼가리로 뭘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보지. 유감이지만 이것도 내가 전부 조작한 광인이 망상 기록이 될 거야.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우아한 차림의 화경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역겨운 듯 혜수를 바라봤다. 화경, 이 방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구나. 죄인의 냄새. 민철아, 저 더러운 걸 얼른 치워. 경찰이 오기 전에. 혜수, 어머님, 회장님을 감금하고 유언장을 조작하고 심지어 친딸을 죽였다는 의혹까지.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화경 여사는 혜수를 비웃으며 금고 앞에 섰다. 그녀는 금고에서 회장님이 언급했던 증여보험 서류를 꺼내더니 혜수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화경 광기. 그래, 내가 이 집안의 진실이야. 너를 위한 보험? 웃기는 소리. 나는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며느리를, 남편을, 심지어 남편의 핏줄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증여보험? 이제 쓰레기통에서 그 보험 증서를 찾아봐. 25년 전 그 교통사고?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가 감히 내 아들보다 앞서려고 했으니 벌을 받은 것뿐이지. 시어머니의 냉혹한 살인 자백에 혜수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화경은 찢겨진 서류 조각을 혜수의 얼굴에 뿌리며 마지막 모멸감을 안겼다. 그 순간 대저택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요란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져나왔다. 민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다. 경찰들이 서재로 들이닥치고 혜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윤혜수 씨, 당신을 대규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화경 여사는 다시 존경받는 성녀의 얼굴로 돌아와 눈물을 글썽였다. 화경 연기. 오 회장님, 며느리가 이런 짓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의 죄입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가던 혜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눈앞이 흐릿해지던 찰나 그녀의 눈에 자신이 25년간 밥을 차려주었던 말없는 여주방장 50대의 뒷모습이 보였다. 혜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주머니 속 1109 비밀번호가 적힌 찢겨진 유언장 조각을 꺼내 주방장이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강하게 밀어넣었다. 주방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혜수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주방 안으로 사라졌다. 혜수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생각했다. 나를 내치지 않을 유일한 사람. 주방장님. 부디 진실을. 사기 및 횡령범으로 몰린 윤혜수는 차가운 감방에 갇혔다. 온몸이 쑤시는 차디찬 돌바닥 위에서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 화경이
이미 감옥 안까지 손을 써놓은 탓에 그녀를 담당하는 교도관조차 해수를 모욕했다. 교도관 조롱 고요그룹 사모님. 여기서 사모님은 개뿔. 당신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죄수 주제에 밥 투정하지 말고 썩은 밥이나 먹어. 해수는 묵묵히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온 남편 민철의 변호사는 구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변호사 냉수. 이혼 서류입니다. 고심철 사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윤혜수는 이미 이 집안의 수치라고 하시더군요. 조용히 사인하시고 여기서 썩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몰래 남기려 했던 비밀 금고의 현금과 비자금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혐의 액수만큼 정확하게 처리되었으니까. 해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에게 주려던 유일한 희망마저 이들이 자신의 누명을 덧씌우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멸감과 분노가 치솟았다. 민철은 이미 완벽한 악마의 계략을 완성한 것이다. 같은 시간 청송제의 주방. 주방장 복실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앞치마 속의 종이 조각 1100구를 꺼내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벙어리 같은 무표정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이는 눈빛이었다. 복실은 조용히 주방 벽 타일의 한 부분을 열었다. 그 안에는 식재료 대신 고성능 위성폰과 두꺼운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서류철 표지에는 고요, 그룹, 1998년 내부 감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복실은 위성폰을 꺼내 특정 번호로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방에서 들리던 털털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듯 낮고 정확한 발음이었다. 복실 전화 통화, 냉정한 목소리. 접선 코드 1109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타겟 해수는 감옥에 안전하게 갇혔습니다. 이제 피닉스 작전을 즉시 개시합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5년 전 그 교통사고의 진범에게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주방장이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룹 내부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 숨겨진 정보원이자 복수 실행자였던 것이다. 며칠 후 절망에 빠져 있는 해수에게 낡은 식판을 건네던 교도관이 힐끗 주변을 살피더니 식판 아래에 작은 쪽지 하나를 재빨리 밀어넣고 사라졌다.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주방장 복실의 글씨였다. 복실의 필체 세련되고 지적인 글씨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죽지 않고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진짜 유산, 당신 명의의 최종 증여보험은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25년 전 회장님의 친딸을 죽인 진범은 시어머니 화경뿐이 아닙니다.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빛 열쇠 반지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진범의 표식입니다. 저는 당신이 알았던 그 그림자입니다. 제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은빛 열쇠 반지. 해수는 혼란에 빠졌다. 진범이 또 있다니. 게다가 당신이 알았던 그 그림자라는 말은 복실이 해수의 가까이에 있었다는 뜻인가? 해수가 쪽지를 품에 넣으려 할 때 손에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이 들었다. 쪽지를 자세히 보니 글자의 일부가 붉게 번져 있었다. 해수는 그 냄새와 색깔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피였다. 해수 경악. 피피야. 복실 아줌마. 설마. 해수는 창백해졌다. 복실이 쪽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악당들에게 발각되어 위협을 당했거나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뜻이었다. 복수를 돕는 유일한 조력자가 벌써 위험에 처했다니. 그 순간 해수의 감방 문이 열리고 화경 여사가 보낸 거구에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해수에게 다가왔다. 거구의 남자 섬뜩. 이혼 서류에 곱게 사인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사모님?
감방에 들어선 거구의 남자는 무자비하게 해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거구의 남자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얌전히 있다가 폐병으로 죽은 것으로 처리되는 게 좋을 겁니다. 순순히. 컥. 해수는 거구의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주방장 복실이 쪽지를 전달할 때 그녀에게서 배운 간단한 제압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가락 마디를 꺾은 뒤 자신의 머리를 일부러 벽에 강하게 찧었다. 쿵. 해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대로 감옥에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심각한 외상을 입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될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해수 흐느끼는 소리로 어머니,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해수는 마치 시어머니 화경에게 매달리는 나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고 화경 여사는 그녀가 밖에서 죽는 것이 자살로 처리하기 편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병원 이송을 승인했다. 해수는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 자신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화경 여사에게 발각되어 심한 폭행을 당했던 주방장 복실은 이미 비밀리에 탈출하여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안전가옥의 벽에는 수십 년 전의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다. 기사 속에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요 그룹고 이선우 부사장 회장의 친딸의 기사와 그 옆에 젊은 시절 짧은 머리를 한 군인 복장의 복실의 사진이 있었다. 복실의 진짜 이름은 한영주. 그녀는 과거 회장의 정예 경호원이자 비서였다. 한영주 복실. 선우 아가씨, 당신의 복수를 위해 25년간 주방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화경과 민철은 당신을 죽이고 회장님을 감금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피닉스 작전 더 피닉스 아퍼레이션을 맡기셨죠. 모든 재산을 되찾고 그들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1109종이 조각을 불태우며 영주는 해수에게 전했던 쪽지의 마지막 내용을 떠올렸다. 한영주 은빛 열쇠 반지. 설마 그자가 아직도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니. 화경 여사의 옆에서 모든 폐륜을 함께 저지른 또 한 명의 공범. 해수는 병원 VIP 병실에 입원했다. 화경 여사가 보낸 감시자들이 병실을 에워쌌지만 해수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경 여사에게 보낼 사죄 편지를 쓰는 척하며 간호사를 통해 은밀하게 한영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병실로 익명의 꽃배달이 도착했다. 꽃다발 속 카네이션 꽃잎 한 장에 잉크로 쓴 글씨가 보였다. 꽃잎의 메시지 오후 3시. 옥상 헬리포트. 은빛 열쇠 반지를 확인하세요. 해수는 숨을 멈췄다. 오후 3시,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 그리고 은빛 열쇠 반지를 확인할 기회. 정확히 오후 3시, 해수는 병실을 뛰쳐나와 옥상으로 향했다. 감시자들이 뒤쫓았지만 그들은 해수가 이미 쇠약한 몸이 아니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옥상 헬리포트에 도착하자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착륙하고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은 한영주 복실이었다. 그녀는 검은 정장 차림에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 대신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영주, 늦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혜수씨. 이제 윤혜수는 죽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마지막 유산을 지켜낼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해수가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 뒤쫓아온 감시자들과 그룹 법무팀장이 나타났다. 해수는 순간적으로 법무팀장의 왼손 약지에 시선이 꽂혔다. 그곳에는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이는 은빛 열쇠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법무팀장 소름 돋는 미소. 겨우 도망치려 했습니까? 회장님의 진짜 비밀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은 화경 여사의 오른팔이 아닌 회장의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공범이었던 것이다. 해수는 증오와 함께 복수의 대상이 명확해졌음을 깨달았다. 해수 단호 당신들 모두 내가 지옥에서 돌아와 끌어내릴 거야. 해수는 헬리콥터에 몸을 실었고 헬리콥터는 하늘로 솟아올라 감시자들과 경찰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이제 해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기 혐의 사망자가 되었다. 복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리선자의 기자회견 사기꾼 아내의 사망 발표. 고요 그룹 본사 대강당. 고민철은 그룹 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이화경 여사가 슬픈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민철 연기 저희 아내 윤혜수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지만 고요그룹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룹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민철은 영웅적인 사업가와 비운의 남편 역할을 동시에 연기하며 위선적인 눈물을 닦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화경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려던 찰나였다. 죽음에서 돌아오다 충격적인 재회. 갑자기 강당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헬리콥터 소리가 멎었던 하늘처럼 강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붉은색 드레스와 차가운 눈빛으로 무장한 윤혜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옆에는 샤프한 검은 정장을 입은 한영주 복실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뒤따랐다. 혜수는 이제 윤혜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제니퍼 윤제너퍼 윤 회장님의 최종 증여보험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피닉스 펀드의 막강한 후계자였다. 민철 경황 윤혜수,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잖아. 혜수 차가운 미소 오랜만이에요, 고민철 씨. 그리고 어머님. 죽었다고요? 아니요. 저는 당신들이 판 지옥에서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 지옥을 이제 당신들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공개적인 파멸 선고. 혜수는 기자회견 단상에 올라섰다. 민철은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그들 모두 한영주의 무장 경호원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후였다. 혜수는 마이크를 잡고 고민철의 얼굴에 대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수, 고요그룹의 계열사, 특히 고심철 씨가 무리하게 투자하여 부실해진 미래개발투자사의 지분 70%는 방금부로 피닉스 펀드에 인수되었습니다. 당신이 사기 혐의를 덮어씌웠던 바로 그 돈으로 말이죠. 고심철 씨는 이 시간부로 파산이며 고요 그룹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민철은 망연자실하여 단상 위에 무너졌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이번에는 사기꾼 남편의 파멸을 담았다. 시청자들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를 향한 소름 끼치는 경고. 분노로 몸을 떨던 화경 여사가 혜수에게 달려들었다. 화경 광기 감힐, 내까짓 게 어디서 내 아들을 파멸시켜? 너는 결국 죄인의 몸이야. 혜수는 화경 여사의 귓가에 입을 가져갔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를 넘어선 냉정한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혜수 귓속말, 섬뜩 어머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25년 전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 아이의 복수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님, 오른팔의 법무팀장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은빛 열쇠 반지를 조심하라고요.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 화경 여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혜수가 자신들의 가장 깊은 비밀인 25년 전 살인 의혹과 공범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혜수는 파멸한 민철과 절규하는 화경을 뒤로 한 채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강당을 나섰다. 복수의 첫 단계를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강당 바깥으로 나서는 혜수의 눈에 군중 속에 숨어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남자의 왼손 약지에는 섬뜩하게 빛나는 은빛 열쇠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바로 법무팀장이었다. 이 법무팀장의 약점과 한영주의 정보력. 혜수는 제니퍼 윤으로서의 가면을 쓴 채 조력자 한영주와 함께 법무팀장 김기현의 정보를 분석했다. 김기현은 겉으로는 충실한 오른팔이었지만 한영주의 조사망에 포착된 그의 약점은 놀라웠다. 한영주 법무팀장 김기현, 그의 왼손에 끼워진 은빛 열쇠 반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25년 전 시어머니 화경과 고요 그룹 비자금 관련 비밀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한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20년 전 그가 버린 숨겨진 딸이 현재 중증 심장병으로 입원해 있다는 것입니다. 혜수 단호 시어머니 화경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지. 김기현에게는 딸이 유일한 약점이고 우리에게는 복수를 완성할 기회야. 혜수는 즉시 김기현을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불렀다. 이 심리전 은밀한 거래와 압박. 김기현은 혜수가 사기 혐의로 죽은 며느리가 아닌 막강한 재력의 제니퍼 윤이라는 사실에 이미 공포에 떨고 있었다. 혜수는 김기현의 숨겨진 딸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던졌다. 혜수, 법무팀장님, 당신 딸이 살아야죠. 제가 당신 딸의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당신이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어요. 대가요? 간단해요. 당신의 은빛 열쇠 반지와 당신이 25년간 숨겨온 진실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경악하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반지. 그건 내가 화경 여사에게 영원히 복종하겠다는 맹세의 증표입니다. 내가 가진 비밀은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화경 여사가 강요했던 마지막 비밀 영상 파일의 위치예요. 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기현의 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혜수, 그 비밀 영상 파일뿐만이 아닐 텐데요. 김기현 씨. 25년 전 회장님의 친딸이 당한 교통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은 누구였죠? 그리고 그 사고는 화경 여사가 당신에게 사주한 고의적인 살인이었죠. 은빛 열쇠 반지의 주인이자 살인의 주범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김기현은 모든 것이 무너지듯 의자에서 주저앉았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김기현 절규 맞습니다. 내가 화경 여사의 협박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딸이 선우 부사장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증거는 반지의 진짜 의미는 화경 여사에게서 압수당한 회장의 USB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의 모든 병세 기록과 자신이 감금당하는 과정이 담긴 녹화 파일이 들어있어요. 최종 증거의 확보와 시어머니의 관계. 김기현은 혜수에게 시어머니 화경이 그 회장의 USB를 숨겨둔 위치를 실토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경 여사가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펜던트 속이었다. 혜수와 한영주는 곧바로 화경 여사의 거처로 향했다. 그 시각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알게 된 화경 여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화경 여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화경 중얼거림 내가 이 그룹의 주인이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며느리도 죽은 회장도 법무팀장도 모두 나를 위해 무릎 꿇어야 해. 혜수와 한영주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화경 여사는 거울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손에 쥐고 있던 펜던트를 삼키듯 입에 넣어 깨물어 부수려 했다. 증거를 없애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한영주가 재빨리 화경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입에서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낚아챘다. 펜던트는 이미 화경의 이빨에 의해 깨져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는 무사했다.
화경 광기 안 돼. 그걸 가질 순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두지 않아. 화경은 깨진 펜던트의 날카로운 조각을 들고 해수를 향해 돌진했다. 해수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고민철은 이미 파멸했고, 당신의 오른팔 김기현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화경 여사는 절규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해수에게 달려들었지만 한영주에게 제압당했다. 해수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화경의 모든 패륜적인 악행이 담겨 있었다. 고요, 그룹 이사회 진실의 무대. 고요, 그룹 임시 이사회 회의장. 기자들과 검찰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해수 제니퍼 윤는 당당하게 단상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한영주가 복수의 증거인 회장의 USB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팀에 의해 끌려온 법무팀장 김기현이 앉아 있었고, 가장 중앙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이화경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작정이었다. 해수 차가운 미소. 이화경 여사님, 25년 전 당신이 남편 회장에게서 강탈하고 싶었던 고요. 그룹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패륜적인 욕망의 끝을 보여드리죠. 이 회장님의 피눈물 영상,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난 살인. 해수의 지시로 대형 스크린에 USB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수척하고 병약한 고재원 회장이 강제로 갇힌 별채 침대에서 힘겹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재원 회장 영상 속 떨리는 목소리. 국민 여러분, 저는 아내 이화경과 아들 고민철에게 2년째 감금당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유언장을 조작하고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5년 전 그들이 내 사랑하는 친딸 이선우와 영주가 모시던 부사장을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화경은 살인을 사주했고 김기현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간다면 윤혜수, 내가 이 모든 패륜을 심판해다오. 영상 속 회장의 처참한 모습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화경 광기, 부정.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해수, 내가 날 모함하는 거야. 패륜의 심판 아들에게 버림받다. 바로 그때 파산하여 초라해진 모습의 고민철이 경찰들에게 이끌려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민철 절규하며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25년 전 그 살인,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어머니가 날 살인자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야. 민철은 분노와 공포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시청자들은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던 아들이 몰락의 순간 어머니를 가장 먼저 버리는 장면을 보며 패륜의 업보에 통쾌함을 느꼈다. 화경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에게마저 배신당하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모든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최후의 조롱, 그리고 정의의 실현. 검찰이 이화경에게 살인 및 감금, 유언장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화경이 끌려나가기 직전 해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해수 냉정. 어머님, 당신이 평생 모았던 개인 비자금과 당신 명의의 모든 부동산은 이미 피닉스 펀드로 흡수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뜻대로 이 모든 자금은 어머님이 가장 증오했던 이선우 부사장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화경 여사는 절규했다. 그녀의 영혼이자 존재 이유였던 돈과 권력,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잃었다.
그녀의 몰락은 처절하고 완벽했다. 모든 복수를 마친 혜수는 이선우 부사장 친딸의 복수를 도운 한영주와 함께 회장의 무덤을 찾았다. 혜수 눈물 아버님, 이제 모든 악을 심판했습니다. 아버님과 이선우 언니의 목까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요 그룹은 혜수의 주도로 전문 경영 체제에 맡겨졌고 이선우 장학재단은 혜수의 이름으로 빛을 발했다. 혜수는 잃었던 25년의 삶을 되찾고 한영주와 함께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갔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